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조립 다양한데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 조립할 구성품 중에 좀 색다른 제품이 있어요. 오늘은 MSI 코리아에서 조립을 좀 해달라고, 저번에도 오픈 케이스 조립 의뢰 들어와서 제가 작업을 해드린 적 있죠. 오늘도 한 대 작업을 할 텐데, 오늘 구성 중에 이번에 막 출시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아마 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구성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파노 100R PG 어항 케이스고요. PG는 프로젝트 제로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5070. 어디 또 행사장에 전시를 하려고 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이렇게 조립해달라고 의뢰하시더라고요. RTX 5070이고요. 워크래프트 미드나이트 게임하고 콜라보된 그래픽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에 게임 캐릭터가 그려져 있나? 맞네. 백플레이트에 워크래프트라고 그려져 있나봐요. 그리고 순행 보내주셨네요. 가성비 순행입니다. 얘는 코어 리퀴드 A13360 블랙. 제가 알기로는 한 8만원대 정도 되는 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Z890 게이밍 플러스 와이파이 6E. 아마 이 제품은 국내에는 없을 거예요. 글로벌로 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내에는 없는 제품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A1000GLS 저소음 팬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됐나? 더 이상 없네. 자, 오늘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 보실 핵심 포인트, MSI 빌드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놨네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제품은 인텔 CPU입니다. 여기 안에 인텔 CPU가 들어있거든요. 벌크 CPU가 여기 담아져 있고요. 벌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샘플링 CPU라고 해야 될까요? 자, 드디어 인텔 15세대 리플래시 CPU가 개봉을 했어요. 이제 곧 판매를 합니다. 오늘자로 엠바고가 풀려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250K 플러스입니다. 인텔 15세대에서 이번에 리프레시로 새로운 CPU가 나오거든요. 그 CPU 중에 하나고요. 또 새로운 CPU 탑재해서 조립을 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텔에서 리프레시로 새로 나오는 CPU는 두 가지거든요. 250K 플러스하고 270K 플러스입니다. 시네벤치 점수, 온도 이 정도는 제가 돌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250K 플러스도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또 우리 채널에서 한번 같이 다루면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빠르게 인텔 공식 수입사 코잇 제가 얘기를 해서 CPU를 대여 잠시 빌렸습니다. 이 구성으로 조립을 하면서 250K 플러스 장착해보고 270K 플러스 장착을 해봐서 온도,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CPU 인텔 15세대 리플래시 두 종류의 CPU를 한번 같이 보자. 250K 플러스 장착을 해서 조립하고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스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배선 정리 작업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으로 작업을 했고요. 인텔 15세대 리프레시 250K 플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인텔에서 정확한 표기법 명칭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도 적혀 있긴 한데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70K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은 250K, 270K 플러스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먼저 시네벤치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보급형 3열 순행 장착되어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멀티 최고 점수는 3145점 나왔고요. 250K 플러스 최대 온도는 72도, CPU 전력 소비량은 158W 정도 먹었네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딱 기존 15세대 CPU의 중간급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245K가 있었죠. 그 위 울트라 7 265K가 있죠.
245K와 265K 사이에 딱 안착되는 그런 구성이다. 자세한 건 270K 플러스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랭 쓰셔도 돼요. 울트라 5 모델이기 때문에 순행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MSI에서 순행을 보내주셔가지고 장착을 했지만 타워형 공랭 쿨러 쓰셔도 충분히 온도 잡고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게임 플레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벤치 하시는 유튜버 분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일에서 빌려온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장착을 해서 한 번 더 동일하게 시네벤치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270K 플러스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얘는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285K i9하고 비슷하게 먹는데요. 얘는 순행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최대 91도 올라가고요. 전력 소비량이 249W 정도 들어가네요. Z890 보드의 인텔 디폴트 세팅 값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력이 약 249W 정도 먹고 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점수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그렇고 온도 91도까지 올라가는 거 봐서는 거의 285K 비슷하다. 발열량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공랭보다는 순행 쿨러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마무리가 됐네요. 최대 온도는 91도, CPU 전력 소비량 최대 249W 정도, 그리고 시네벤치 멀티 점수는 43,588점,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250K 플러스하고는 약 13,400점 정도 차이가 있네요. 인텔 15세대 CPU가 막 출시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차후에 리플래시 모델이 또 나오겠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았네요. 리플래시 모델이 출시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시네벤치 플레이 했던 멀티 점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되는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왼쪽 250K 플러스, 오른쪽 270K 플러스. 250K 플러스는 약 199달러 정도에 출시가 되고 270K 플러스는 299달러에 출시가 됩니다. 울트라5 250K 플러스는 가격 대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5K와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의 라이젠과 비교를 하면 9600X와 비슷하다. 270K 같은 경우에는 265K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된다. 라이젠과 비교하면 9700X와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5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가 18코어 18스레드, 비슷한 가격대에 얘기하면 245K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245K는 14코어 14스레드, 코어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더 많아졌다. L3 캐시도 늘었어요. 245K는 24MB, 250K 플러스는 30MB, 265K는 20코어 20스레드인데 270K 플러스는 24코어 24스레드예요. 코어하고 스레드만 봐도 285K하고 같아졌다. 최대 클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코어하고 스레드는 동일해졌죠. 오늘자 달러로 비교를 해보면 25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99달러에 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환율 1,500원 정도에 계산해보면 약 한 30만원 선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나오지는 않겠죠. 여기에 이제 운반비라든지 부가세 이런 것들이 조금 붙을 텐데 현재 245K 같은 경우에는 34만 1,000원이거든요. 한 40만원 언저리에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면요. 그리고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99달러니까 45만원 정도. 현재 265K 가격이 50만 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 정도 가격대, 50만원 전 후반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번 출시되는 250K 플러스는 245K 가격대에 출시가 되되 245K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265K 약간 밑에 중간 정도에 안착이 되는
245K, 265K가 단종이 되면 250K 플러스를 선호하겠지만 기존 CPU들과 함께 출시가 되면 사용자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좀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45K 해야 돼? 조금 더 높네? 그럼 250K 플러스? 아니야, 265K가 좀 더 높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품군들이 늘어났다. 모르겠어요. 기존의 245K, 265K를 단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같이 출시되면 선택의 폭이 늘어나면서 헷갈릴 수 있겠다.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65K 타겟으로 나온 거지만 성능은 285K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285K 살 사람은 없어요. 이제 285K 구매하실 분들은 270K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은 기존 265K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된다면, 그래서 270K 플러스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멀티 점수에서 멀티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작업용으로는 리프레시 제품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게임은 글쎄요. 게임 쪽은 게임 전문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스레드 전부 늘어났고 L3 캐시도 늘어났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199, $299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70K 플러스 이 제품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테스트하고 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수냉 쿨러로 장착을 해서 돌려봤잖아요. 공냉 쿨러로 장착을 해서 돌렸을 때 시네벤치 멀티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 또한 궁금하고 한번 공냉 달아서 플레이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B보드를 쓰셔도 성능은 비슷할 겁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꼭 Z보드 쓰지 않으셔도 돼요. 비슷한 성능, 비슷한 점수대에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공냉 쿨러 마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제품 공냉 쿨러를 달면 어떨까?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공냉 쿨러를 안 달고 마무리하기에는 좀 뭔가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냉 쿨러를 달아봤습니다. 모델은 잘만 CMPS14X 듀얼 공냉 쿨러고요. 이 제품도 온도 꽤 생각보다 잘 잡는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장착을 해봤고, 그리고 시네벤치도 돌려봤습니다. 수냉 쿨러하고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CPU 온도 최대 92도, 1도 차이 있네요. 위에는 수냉 쿨러고요. 43,588점, 밑에는 방금 전에 플레이한 공냉 쿨러 43,318점, 약 한 270점 정도, 거의 근사치. 온도 같은 경우에도 1도 차이 나고요. 멀티 점수도 한 270점 정도, 300점 차이가 좀 안 나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 전력 소모량도 거의 동일해요. 250W 들어갔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Z890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아주 상급의 수냉 쿨러가 아닌 보급형 수냉 쿨러하고 공냉 쿨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 멀티 점수도 비슷하고 온도도 1도 2도 차이 나고 전력 소모량도 똑같고, 수냉 싫으신 분들은 공냉 쿨러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가급적 수냉 쿨러를 권장하겠지만 나 꼭 공냉 쓸 거야, 공냉 쿨러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Z890 보드인데 Z890이 아닌 B보드로 장착을 했을 때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결론, 이번에 출시되는 270K 플러스, 250K 플러스 두 가지 제품, 250K 플러스는 사실 애매한 포지션에 있을 수 있다. 245K, 265K 사이에 250K 플러스가 있고, 245K가 단종되면 250K 플러스를 선택을 하겠지만 기존 모델들이 단종되지 않으면 선택의 폭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270K 플러스 꽤 인기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괜찮다면 멀티 성능은 285K하고 동일하고 가격은 265K하고 비슷하다면 꽤 인기가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인텔 CPU를 선택하시는 분에 한해서 울트라 라인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285K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이제 남은 건 가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텔 15세대 리프레시 CPU 두 종류가 출시가 돼서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가격만 괜찮다면 저도 270K 플러스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자, 얼마에 출시가 될까요?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예상 가격대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